송은재TV 시작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총선 뒤에 굉장히 혼란스럽던 전국에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놓고 국민의힘에서는 진솔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들과 공감했다라는 반응을 보였고, 민주당에서는 전혀 바뀐 것이 없다, 무엇 때문에 기자회견을 했느냐, 윤석열 정부 탄핵 이야기까지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 기조를 완전히 바꿔서 민주당의 많은 것을 양보하고 협치해야 된다, 이걸 주장하고 이걸 바라고 있다가 윤 대통령이 어제 분명히 이야기한 것입니다. 법치와 상식, 공정이라고 하는, 또 정치개혁, 국정개혁이라고 하는 이 국정 기조는 변하지 않는다, 바꿀 수 없다. 그렇지만 국민들과 소통하고 야당과도 소통하고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국정을 이끌어 가겠다. 그것은 바꾸겠다. 민생을 강조하겠다. 바꿀 것은 바꾸되 정말 중요한 국정 기조는 전혀 흔들림 없이 일관성을 유지해 가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을 한 셈입니다. 그래서 총선 뒤에 한 달여 가까이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많은 것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총선 뒤에 한동훈은 만나지 않으면서 지금 홍준표, 오세훈, 나경원 등은 만났다. 또 이재명과 회담을 했다. 그 뒤에 많은 중재자들이 나서서 이상한 이야기들이 윤 대통령이 도저히 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발언들까지 나오면서 많이 좀 불안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완전히 윤 대통령이 없애면서 그런 우려들을 정확하게 앞으로 3년 동안 국정 운영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특검을 받지 않으면 탄핵이다. 그 다음 민주당, 야당 전체가 나서서 농성을 벌이겠다. 천막 농성이라도 벌이겠다 라고 선언을 해서 앞으로 이제 전국이 정말 전쟁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도 추경호를 원내대표로 압도적인 지지로 뽑으면서 이제 단일 대우를 강조를 했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지금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세 가지가 논점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당대회를 언제 여느냐, 경선 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도록 되어 있는 이 당헌을 손질을 할 것이냐, 이 세 가지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 각자의 계산에 따라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황우여에 대해서 노욕에 찬 어당팔이다, 물러나라, 빨리 당대표를 뽑고 물러나라, 이렇게까지 홍준표가 이때까지 한동훈을 때리다가 이젠 황우여를 때리고 있습니다. 한동훈을 때려서 한동훈이 더 커지니까 황우여를 때리는 방법으로 한동훈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국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을 윤석열 정부가 제압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밀리게 되면 윤석열 정부 탄핵, 헌법 개정까지 밀리게 되느냐. 이 분수령이 앞으로 1년입니다. 6개월 1년. 이걸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의 과제입니다. 앞으로 국민의힘 지도부의 과제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세 가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지키겠다라고 한 만큼 어차피 민주당과 윤석열 정부는 정면 대결입니다. 헌법을 허무느냐, 검찰을 무력화시키느냐, 이걸 지켜내고 이재명 조국을 사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여기에 이제 가장 큰 변수는 국민 여론입니다. 여론전이죠.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고 방송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당권 주자들, 대권 주자들 모두 자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당대회 시기입니다. 황우여가 하는 이야기는 7월 말 8월 초로 좀 밀릴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전당대회 기간에만 40일이 소요가 된다. 그 전에 이제 원내대표가 뽑혔고 비대위원들 선정을 하고 이러면 7월 말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반발이 심합니다.
이게 뭐 한동훈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황우여가 가급적 준비되는 대로 뭐 얼치기로 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서 7월 중순, 7월 말은 전당대회를 여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괜히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다. 지금 이런 논란을 할 때가 아니다. 국민들 보기에 지금은 이재명 조국, 검찰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저기에 맞서서, 특검 공격에 맞서서 민주당은 모두 뭐 농성을 한다, 지금 여론전을 펼칠 겁니다. 거기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거기에 집중할 때다. 그래서 전당대회 가급적 빨리 치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경선 룰입니다. 당심 100%입니다. 이거 지금 국민 여론조사를 좀 포함을 시키자가 대체적인, 뭐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경선 룰을 좀 바꾸는 것이 개혁으로 느껴지는, 그래야 당이 바뀌는 모습이다. 뭐 내용도 없습니다. 왜 민심을 넣으면 왜 이게 뭐 당을 개혁하는 것인지, 당대표를 꼭 그렇게 뽑아야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논리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주장합니다. 당신 100% 건드리지 말고 논란만 일 뿐입니다. 지금 뭐 민심을 넣으면 민심 30%, 50% 넣자, 유승민도 주장을 하고 안철수, 나경원은 애매합니다. 나경원은 당신 100%가 아마 유리할 겁니다. 지금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홀로 서기를 한 만큼 한동훈에게는 민심을 넣는 것이 유리하다, 뭐 이런 또 전망도 나옵니다. 유분리를 떠나서 경선 룰, 원칙대로 당원 100%, 당신 100%로 뽑는 것 그대로 두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이것으로 논쟁할,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당권 대권 분리입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당헌의 규정이 20년 전에 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대표를 할 때 당권과 대권을 분리해야 된다. 이 당과 정부를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지켜온 것이죠. 이게 대통령 선거 1년 6개월 전에 당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면 사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년 9월입니다. 이번에 당대표를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으면 내년 9월에 이제 당대표가 사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권의 생각이 있는 안철수, 원희룡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태호 모두 다 지금 이 당헌을 좀 바꿔야 한다. 최소한 1년 정도로 좀 줄여야 2026년에 그 지방선거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지금 뽑히는 당대표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이 부분도 당권 대권 분리, 이 부분도 손대면 뭐 밑도 끝도 없습니다. 이 논쟁이. 그래서 당권 대권 분리도 그대로 두고 황우여가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해서 전당대회를 준비해서 지금 있는 당헌 당규, 경선 룰 당신 100%, 당권 대권 분리 이 부분도 1년 6개월 전에 사퇴한다. 그대로 두고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맞다. 자기 당대표에게 이런 부분들, 개혁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맡기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은 이런 것 가지고 논란을 벌일 시기가 아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지키겠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한 만큼 이제 이재명과 민주당 조국은 전쟁 수준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여론전을 펼치게 될 겁니다. 천막 농성을 한다, 뭐 단식을 한다, 뭐 삭발을 한다, 별의별 짓을 다 하게 될 겁니다. 저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어떻게 국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108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일사불란하게 단일 대우로 만들어서 강력하게 저기에 대처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의 이 헌법 질서를 허물려고 하는 사법 시스템을 허물려고 하고 있다. 자신들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두 가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렇게 민주당이 각종 법안, 각종 특검법 저걸 남용하게 되면 저건 위헌 정당입니다.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위헌 정당에 대해서는 정부만이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헌 정당 심판 청구권입니다. 이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국민 여론에 호소를 하면서 저기에 대처를 해야 한다. 저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누가 가장 적임자냐? 그 당대표를 뽑으면 되는 것이다.
지금 있는 당헌 당규를 건드릴 필요가 없다. 건드리면 이 논란은 뭐 밑도 끝도 없습니다. 사실은 모두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뭐 홍준표가 가장 목소리를 높입니다. 홍준표는 뭐 한동훈을 견제를 해야 하는데 한동훈을 때리니까 한동훈이 더 커진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주변을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황우여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으로 논란을 하지 말고 지금 가급적 빨리 서두르면 7월 중순, 7월 말에는 전당대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이 전당대회 분위기로 넘어가서 이 당 개혁, 또 이재명 조국, 저 사법 시스템을 허물려고 하는 저기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논란으로 이 당권 후보들의 이런 논란으로 그 분위기로 넘길 필요가 있다.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동훈에 대해서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제가 보기에는 아주 진솔한 이야기였습니다. 짧았지만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성공할 것으로 잘 될 것으로 본다. 굉장히 지쳐 있더라. 기다리고 있다. 회복될 때까지. 한동훈이 윤 대통령과 이제 홀로 서기도 해야 되고 또 윤 대통령과 적정한 시기에 다시 손도 잡아야 합니다. 이제는 뭐 어떤 한 색깔로 갈 수는 없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도 그렇고 한동훈의 정치 역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 한동훈이 결단을 내릴 때다. 앞으로 1년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이재명과 조국을 어떻게 사법적으로 처벌하느냐입니다. 결국은 대한민국 헌법을 허물려고 하는 저 전쟁을 어떻게 제압하느냐입니다. 앞으로 1년 당권 2년이 되느냐 1년이 되느냐 당권 대권 분리 경선 룰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전당대회 시기가 언제이냐 사실은 한동훈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과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조그만한 변수는 될 수 있겠지만 큰 가닥은 한동훈이 만약 전당대회에 출마하면 엄청난 공격에 시달리게 되겠지만 당내에서 그래도 압도적으로 한동훈이 당대표가 될 것이다라는 걸 지금 각종 여론조사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전국의 흐름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함께 이재명 조국에 맞설 수 있는 당 리더십은 한동훈이다라는 것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거다 저거다 전당대회 출마냐 아니냐 정하고 그 길을 뚜벅뚜벅 많은 비난 비판에 시달리게 되겠지만 그 길을 뚜벅뚜벅 가는 것이 한동훈다운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계산하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한동훈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기 때문에 한동훈에게 지지가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윤석열 한동훈 정치에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 압도적인 지지가 몰리고 있는 까닭은 정치 개혁입니다. 새로운 정치입니다. 이재명 조국을 저 부정부패를 처벌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지층의 명령에 그 합리적인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정치인에게는 있습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